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224페이지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의 매입 전표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 패션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주식회사 3일 패션은 매입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공급 받는 자에 와 있죠. 우리 회사가 지금 공급 받는 자고, 공급자는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래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3일 패션. 자, 네? 아, 1번은 했나요? 네. 그러면 2번부터 할 차례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네. 자, 2번 보시면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한 자를 공급받는 자라고 하고, 우리 회사가 지금 3일 패션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이제 데일리 룩이라는 것이죠. 네, 매입했는데 언제 매입했냐면 항상 세금계산서 보는 요령은요, 날짜를, 작성일자를 보셔야 돼.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영수증 같은 거에도 그 영수증 거래 날짜가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보실 때는 여기 있는 날짜 보지 마시고, 이게 공급일이에요. 여기 있는 날짜는 공급일. 공급일자 보지 마시고 작성일자를 보고 작성일자 기준으로 전표 입력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자로 입력을 할 거고요. 상품을 매입하면서 요 세액이 있죠. 세액이 있고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에서 가장 큰 과제는 유형이라는 거죠. 유형.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세금계산서가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형이 51번 과세 매입 유형을 선택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미리 좀 조회를 할 게 있네요. 보니까 매입은 9월 10일 날 했지만 지난 3월 20일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었는지 3월 20일에 계약금 지급 거래를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3월 20일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죠. 선급금 차변에, 선급금이 자산이잖아요. 계약금 지급할 때 이게 자산으로 처리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0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상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죠. 대변으로.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날입니다. 대변으로 가야 돼요. 이 선급금이. 자, 그래서 이걸 힌트 삼아서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됩니다. 금액 450만 원인 거를 메모해 두시거나 기억을 해 두시고, 아니면 기억하기 힘들면 이 일반 전표 입력 창을 닫지 말고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체 메뉴에 가서 매입 매출 전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거래 날짜 9월 10일로 입력을 해볼까요? 9월 위에다가 넣어도 되고 밑에다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위에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0일. 자,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유형. 51번을 키보드에서 그냥 51 이렇게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내가 매입 제대로 했나, 여기 매입 단추가 나타나는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품명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원피스, 수량 500, 엔터, 단가 9만원, 90 플러스 엔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나타나고요. 엔터 두 번 치면 코드 난으로 커서가 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은 공급자가 거래처예요. 그래서 공급자는 대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대일 되겠습니다. 엔터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하셔야 돼요. 전자 입력. 여기 보시면 외부 전자 세금 기단서인 경우 1번 전자 입력이다. 이거 외부에서 받은 거잖아요. 전자 세금 기단서. 그러니까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급금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분계는 3번이 혼합이에요. 그래서 3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이제 분계가, 혼합 분계는 반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가를 두 줄을 체크해 보세요. 자, 매입세액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50만원. 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었죠. 또 원피스가 상품이니까 우리가 샀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4,500만원 증가시켰죠. 공급가액이 상품으로 오면 맞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 여러분 클릭하셔서 아까 확인했던 선급금 대변에 넣어줘야죠. 그래서 4번 대변에 하신 다음에 선급 엔터 치면 선급금 검색되죠. 거기서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선급금 입력되고 금액을 여기다가 아까 기억하세요? 450만 원이었던 거? 만약에 그동안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일반 전표 탭 다시 눌러서 450이구나. 다시 일로 와서 4500 플러스 엔터.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네 번째 줄.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아까 문제에서 여기 문제 보시면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뺀 나머지는 외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외상으로 하면 부채가 발생하죠. 부채는 발생하면 대변인가요? 차변인가요? 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부채가 증가는 대변이다. 네, 여기 다 제가 이걸 안 지우는 이유가, 네, 자, 부채가 대변에 있잖아요. 부채를 자기 쪽에 기록하는 건 발생, 증가. 부채를 만약에 차변에 기록하면 감소.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면 증가, 대변에 기록했을 때는 감소. 자본도 대변에 기록하면 증가, 차변에 기록하면 감소. 수익은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감소. 비용은 차변에서 증가, 대변에서는 감소. 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뭔가를 외상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란 말이에요. 외상 매입금이 부채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써야 되나 대변에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한다 이거죠. 네, 머릿속에 여러분, 부채는 대변에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내가 대변에 써야지. 이게 자동으로 딱 가야 된다 이거죠. 그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갚아졌네? 부채가 감소했죠? 그게 이제 차변에 와야지. 부채가 이제 그때는 차변에 와요. 부채가 차변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오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이 부채예요. 근데 현금으로 상환했으면 대변이 현금이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을 기록하는 거고. 만약에 부채로 막았어요. 그게 뭐냐? 외상 매입금을 갚았는데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는 갚아졌으니까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기록되죠? 대변에 뭐가 와야 돼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도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를 부채로 갚는 수도 있어요. 부채를 부채로. 그래서 대변이 그때는 지급어음. 그러니까 지급어음이라는 것이 부채는 증가했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오고 지급어음은 대변에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매입매출 전표는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동으로 되는 게. 그런데 어때요? 혼합은 자동 분계가 아니고 반자동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했을 때 그 분계 연습한 거 그것이 잘 숙달돼 있어야 되고요. 예, 뭐 분계는 여러분이 개정 과목부터 이제 머릿속에 잘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은 부채다. 미수금은 자산이고 미지급금은 부채다. 이 두 개를 서로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미지급금이 부채라는 걸 모르고 자산인 줄 안 되든가. 미지급금하고 미수금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미지급금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이고 미수금은 받아야 될 권리죠. 그러니까 자산인 것이죠. 자, 여기서 나머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증가했으므로 대변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251번 예, 외상 매입금 금액은 4,500만원.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래처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이게 숫자를 동그라미를 뭐 하나 잘못 입력했던가 이러면 여기 차이가 발생해요. 항상 동일해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분계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분계를 꼭 한번 이렇게 딱 눈으로 딱 스캐닝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밑에가 안 보여요? 이거 메인 매출 전표는 안 보일 수가 없는데요. 일반 전표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해결됐어요? 예, 밑에가 안 보이는 것은 일반 전표에서 여기 밑에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적을 수가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는 이게 고정입니다.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걸로 이렇게 여기 경계선으로 크기를 서로 조절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가능한 기본값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밑에 분계가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크기를 강제로 너무나 밑으로 끌어내리려면 이게 더 불리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올려놓고 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225페이지에 수행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그러면 이 입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다 하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금 3일 패션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그 매입 채무로 기록을 하려면은 구입한 것이 다 상품이어야 돼요. 그런데 업무용 컴퓨터는 이게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비품이란 말이죠. 비품. 그래서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뭐예요? 미지급금 분계를 해야 돼요. 미지급금. 따라서 이거는 외상 분계를 선택하면 안 되고 혼합 분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분계는 혼합 분계를 선택해라. 분계가 3번이죠. 그러니까 분계 번호가 3번.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다 보면 전자라는 란이 있잖아요. 전자 입력란. 그 전자 계산단 안에 이거 지금 세금 계산서를 보면요. 앞에 전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란을 0번 비워놓고 가야 돼요. 1번 하면 안 돼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이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전자란을 1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금은 어때요?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기 때문에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 네. 요걸 알면 이 문제를 무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짜는 여러분 세금 계산서에 이 작성일자 보시라고 그랬어요. 작성일자가 9월 15일이니까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은 유형은 51번 과세, 품명에다가 컴퓨터, 수량 1, 단가 12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나왔고요.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현웅, 엔터. 전자세금란은 비오더라 이겁니다. 이거 종이에요.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0번 하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자, 분계는 외상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왜냐면 외상 2번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가 외상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외상 매입금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계를 3번으로 해요. 3번. 혼합으로 분계를 해야 여기서 대변을 내가 마음대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을 입력하기 전에 자, 이게 매입세액이니까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는 거 맞죠?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가 상품인지 보셔야 돼요. 아니죠. 네. 왜 상품이라고 하느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요. 매입은 무조건 상품으로 돼요. 기본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고쳐줘야 돼. 예. 그래서 146번이 아니고 여기다가 비품 입력해가지고 엔터해서 212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비품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세 번째 줄로 내려가야 되죠. 네. 내려가가지고 이제 대변 입력할 차례입니다. 네. 4번이 대변이죠. 4번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금 253번일 겁니다. 253번. 그리고 미지급금은 여기 빨간 글씨 있는 거 요거 다 입력하면 돼요. 132만원 132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한번 눌러요. 마지막에 탭으로 이동해야 이걸 다 보고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엔터가 쳐졌다 그러면 저기 분계를 눌러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엔터 쳐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디 갔지 분계가? 여기 분계의 혼합 여기 누르면 다시 밑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래처 이상 없어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이상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는 거래처 일일이 다 입력했어야 되죠. 그러나 매입 매출 전표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자금관리 시험 볼 때는 저기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니까 거래처 입력하는 것은 전부 거래처 검색해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뭐 정기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뭐 이런 것들 전부 거래처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는 자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는 수행 4번인데 9월 15일 날 이날 컴퓨터를 샀는데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라. 네.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은 비품이고 코드는 이걸로 하고 자산명은 이렇게 쓰고 취득 날짜는 요 날짜겠죠.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신규 취득 금액은 여기 공급가액만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별도 자산이니까. 아까 비품을 120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금액은 120인 거예요. 네. 세금 빼야 돼요. 전기말 누계상가격은 올해 샀기 때문에 이건 없겠죠. 내용연수는 5년으로 입력하고 경비구분은 800번 때려라. 이 모든 사항을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이걸로 다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은 여기에 있죠. 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있습니다. 딱 클릭하시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무조건 치세요. 엔터.
여기서 개정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해왔죠. 여기서부터 개정 과목을 미리 선택하고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개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금 연습한다. 더블 클릭을 하면, 계정에서 이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비품을 찾을 수 있어요. 비품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제 코드는 이제 그 책에 있는 코드를 쓰면 돼요. 3002번 3002 엔터. 자산명 컴퓨터네요. 컴퓨터 엔터. 취득일 아까 세금계산서 날짜입니다. 2020-0915. 정율법, 네, 정율법 그대로 두시고,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에다 입력해야 되죠. 왜 기초가액이 아니냐? 2020년도에 취득한 것은 4번, 과거에 취득했으면 기초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 날 승용차 산 거는 기초에다 입력했죠. 작년 말에 샀으니까 기초가 되지만, 2020년에 구입한 고정자산은 이거는 신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만 원만 입력해야 돼요. 왜냐?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 별도 자산 처리했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정률법 밑에 보시면 10번에 내용연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연수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5죠. 5.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경비 구분인데, 여기 밑에 경비 구분 있죠? 800번대로 돼 있으니까 고칠 필요 없는데요. 참고로 한번 여기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0번이 800번대, 1번은 500번대, 2번은 600번대, 3번은 700번대인데 우리 FAT 1급 시험 볼 때는 1, 2, 3은 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800번대, 즉 판매 관리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800번대로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안 건드리면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당기에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가 18만 400원으로 딱 계산이 됩니다. 몇 개월치요? 4개월치. 11번에 내용연수 월수가 4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왜 4개월이냐면은 9월달에 샀잖아요. 9월달에 2020년도 9월달이면은 9, 10, 11, 12 하면 4개월이죠. 4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한다 이겁니다. 9월달에 산 거니까 9, 10, 11, 12. 그래서 정률법이니까 0. 취득금액에다가 0.451을 곱하면 1년치가 나와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계산되는 원리가, 자, 계산기를 써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우리가 120만원에 샀잖아요. 120만원에 곱하기 0.451이었죠 상각률이. 그리고 엔터 치면은 54만 1200원이 나오잖아요. 이 54만 1200원은 1년분이에요. 1년분.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치만 어떻게 하느냐? 이 금액에다 4를 곱해요. 그리고 나누기 12를 하면은 4개월분만 계산이 됩니다. 자, 곱하기 4 나누기 12 엔터 하면은 18만 400원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8만 400원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요 4개월치를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정률 해가지고 곱하기 4 나누기 12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라는 지시는 안 나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문제는 이론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죠. 이론 시험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입력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행 4번 끝났어요. 자, 수행 5번까지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5번은 보니까 신입사원 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FAT 지금 공부하는 거죠? 네, 회사에서 FAT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전자계산서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세금란이 없지 않습니까? 공급가액만 있고. 그래서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받았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여러분 53번 유형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매입 매출 전표 하기 전에 그 표를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했었어요. 아마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예, 그 책을 다시 보시면 그 앞에 53번 유형이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53번 유형은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지금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반드시 53번으로 해야만이 이 문제는 제대로 밑에 분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금, 교육비를 어떻게 지급했냐면 현금 지급했죠. 그러니까 분계는 1번 현금 분계 하시면 돼요. 1번 분계가 현금 분계예요. 그러면 출금 전표가 딱 작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교육비를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돼요.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에 있는 교육훈련비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거 다 됐죠. 우리가 날짜는 언제나 작성일자 9월 20일자로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0일로 전표를 입력을 해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9월 20일 선택하시고요. 자,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53번 면세 매입. 면세 매입, 교육비가 면세예요. 그래서 품명에다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FAT 교육 엔터. 자, 수량과 단가는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합니다. 300 플러스 엔터.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 입력합니다. 예, 미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래 엔터 해서 미래교육원 엔터. 자, 전자계산서죠. 세금계산서도 전자는 1번이고 계산서도 전자니까 1번입니다. 전자계산서 1번 하시면 돼요. 네, 1번.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하시면 됩니다. 1번. 네, 그러면 보세요. 출금 전표가 자동으로 차변에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대변에 현금 30만 원. 자, 우리가 지금 FAT 교육이 상품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자동 분계 시에 무조건 차변이 상품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교육훈련비 822번을 아니요 25번을 써야 됩니다. 825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교육훈련비로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을 53번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53번. 그리고 밑에서 여기 분계를 현금 분계로 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훈련비로 고쳐야 된다. 교육훈련비로 개정과목 수정해야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잘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뭐뭐 했냐면 매입 전표를 하나, 둘, 세 개 넣습니다. 이것이 부속서류 어디에 반영됐으며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됐는가를 확인해보고 쉬겠어요. 자, 여러분이 입력했던 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하나 매입 입력했고 그 다음에 그냥 세금계산서 하나 입력했습니다. 곧 공급가액으로 말하면 4,500만원짜리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는 120만원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방금 입력한 것은 그냥 계산서를 입력했습니다. 네, 어디에 반영됐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우선 방금 입력한 FAT 교육 계산서는 계산서 합계표에 집계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기간을 입력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9월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7, 8, 9 그래서 2기 예정 기간입니다. 7, 8, 9 그래서 기간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7 엔터 그리고 9 엔터 그리고 전기에서 엔터하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입을 입력했었죠, 방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전자 계산서였기 때문에 여기에 매입처 하나, 매수 하나 해서 미래교육원에 30만원짜리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집계가 돼요. 매출 계산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거예요. 40만원짜리 앞 시간에서 아마 뭐 잡지인가 팔았을 거예요. 잡지. 어제 여러분 잡지 입력했었죠? 그게 이거. 그래서 부속서류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서 합계표 닫고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 2건 입력한 것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갔겠죠? 예, 클릭해 보세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간을 입력합니다. 7 엔터, 9 엔터, 정기에서 엔터. 그러면 이게 작성이 됩니다. 자, 매입을 입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것은 하단에 있는 매입에 있었고요. 한 건은 전자였고 한 건은 전자외였습니다. 전자외가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한 건은 여기 있는 데일리로 거 4,500만원짜리 이거였고 그 다음에 전자외를 클릭해보면 현웅 컴나라에 종이 세금 계산서 120만원짜리 컴퓨터 산 것이 여기 전자외로 집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전자 1번 입력한 것이 여기 전자에 오는 거고 비워둔 거 0번 비워둔 게 이 전자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부속서류가 제대로 잘 작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집계가 되는가를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에 기간을 7월부터 9월이니까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또 엔터 네, 새로 작성되죠. 만약에 앞 시간에서 여러분 저장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저장인 거 불러올까요? 그러면 아니요 하면 새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자, 오늘은 매입 자료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집계가 됐어요. 여기에 아까 세금 계산서 매입한 거 2건은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기 클릭하면 역추적에 작성 소식이 여기에 아까 그거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저장을 안 했더니 이건 안 나오네요. 한번 나오게끔 제가 해드릴까요? 자, 전체 메뉴에 아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요 7월부터 9월을 조회한 다음에 이걸 저장해 두면 그게 나와요. 위에 저장 그리고 이제 닫아버리고 또 계산서 합계표도 저장을 해두면 7월부터 9월 하고 작성하고 저장을 2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역추적의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조회했더니 다시 작성되면서 이제 여기 일반 매입 5,300만원을 클릭하면 여기에 역추적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51번 과세 3건에 이렇게 된다. 여기에 매입 매출 일반 매입 여기 나오네요. 위에
신고서하고 차이는 왜 나올까요? 마감이 안 됐다. 세금 계산서 합계율. 마감이 안 된 거 맞고. 금액에서 지금 12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차이냐 하면은요. 120만 원이 이것 밑에 있는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고정자산 매입. 여기에 5,420으로 보이죠? 이거는 매입 중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입인데 일반 매입은 여기 10번에 집계가 되고 아까 컴퓨터 한 대 산 거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11번에 집계가 됩니다. 요거 합치면 5,420이죠? 예, 그래서 이게 3건에 5,4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 산 거는 11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의류 원피스하고 원피스 산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원피스는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일반 매입이니까. 그러면 FAT 교육비 지급한 거는 왜 여기에 없느냐? 우리가 FAT는 면세잖아요. 면세 용역. 그러니까 면세 용역은 매입세액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 과표. 그렇습니다. 과표 눌러보시면 85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계산서 수치금액이라고 들어가요. 매입 계산서가 계산서 수치금액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여기 안 나타나요. 전표에만 돼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계산서 수치금액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서 오늘 매입 관련된 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10분간 여러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